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소문난 잔체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만큼 오늘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알맹이가 없는 미흡한 부족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섹터들이 주르륵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들 오늘 포착됐습니다. 섹터 내에서는 보험 섹터가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갔고요. 그 뒤를 이어 금융, 유통, 플러스로 더불어 성장하는 증권주들도 오늘 쭉 밀려 내려가며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저 PBR 관련의 수급들은 이제 성장주 쪽으로 수급들이 이동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과연 그들은 어디로 수급들이 움직이게 될지 수급에 대한 현황들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119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2112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수범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또 아마케라는 큰 이슈를 안고 관련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씩 움직임 좋은데요. 운엄 3,000당 제약 역시도 흐름세가 좋습니다.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는 일봉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월 29일 방송에서 제시가 된 이래로 1차 목표가 보이시죠? 75,000원이 달성됐고요. 고가 기준 12%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3,000당 제약 조금 더 들고 간다면 어디까지 더 눈높이를 높여봐도 되는 건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던질 열풍 속에 엔캠간이 솔브레인 홀딩스도 시원하게 가는 움직임들도 연출됐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1월 15일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솔브레인 홀딩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 날에 시원스러운 상한가가 나타났죠. 2차 목표가 77,000원이 달성이 됐고요. 고가 기준 무려 100%가 넘는 111%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흐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 종목 역시도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종목들을 살펴보면 정말 파죽지세 너무너무 잘 가는 것 같은데 제 종목은 월요일부터 흐름세가 좋지 않습니다. 영양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119 문자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이름,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을 샵 3772번으로 문자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유튜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혹은 이데일리 TV를 지금 유튜브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내가 궁금했던 종목에 대한 이름,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2월도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3월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3월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월 히든 매집주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3월에 어떤 종목을 매집해야 우리는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종목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이수범 전문가님의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추첨을 통해 50분 3월 히든 매집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은 시작 어떻게 하고요. 장이 끝날 때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장에 대해서 이 장중의 트레이딩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선뉴스 주도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되고요. 누란톡 채널에 입장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3772번으로 이수범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장중에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성공 투자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자,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지금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고민 해결사, 월요일의 남자죠.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월요일인데 뭔가 기운차게 시작하고는 싶지만 시장이 뭔가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발표가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이제 정부 발표를 이제 네. 기다려보고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사실 정부에서 좀 약한 코멘트들이 좀 나왔었던 좀 시장 같아요. 그래서 빈 껍데기인 이 기업 밸류업을 발표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하루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정부가 이제 밸류업 가이드를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시켜주는 이런 본보기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좀 파급력 있는 정책들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율성, 그죠? 그리고 만약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가담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사실 이 정책의 초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이제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정부에서 이제 주된 정책 중에 또 하나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까지도 제시를 해줬는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너희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피는 곳들, 특히나 점수가 높은 곳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 ETF에 포함을 시켜서 주가가 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주장도 같이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였냐면요. 사실 만약에 너희가 지금 현재 상장사들, 굉장히 또 어려운 상장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곳들은 지금 시행하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코멘트까지 같이 덧붙인 부분인데요. 사실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지 못하거나 혹은 이렇게 많은 유보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기 순손실이 조금 어렵다는 것으로 또 핑계댈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부 정책이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좀 걸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이런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지주사 계열들 그리고 금융, 뭐 보험이라든가 증권 다 마찬가지예요. 은행주까지. 그래서 오늘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폭락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LG 같은 경우도 5%, 6%가량이 폭락 나오고 자,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폭락이 나왔고 금융주들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적인 걸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있어요. 메리츠 금융지주.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모든 지금 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다 흘러내렸어요. 5%, 7% 다 급락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메리츠 금융지주는 어때요?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빠진 다음에 다시 재급등 시키면서 플러스 3%로 종가 마감했거든요. 자, 뭐겠습니까?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가장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공격적으로 피고 있는 게 메리츠 금융지주예요. 즉, 지금 만약에 뭐 기업 밸류업이고 뭐고 지금 이미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리고자 하는 이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 보세요. 주봉상 보더라도 꾸준하게 올라오죠. 그죠? 우리가 정말 미국 무슨 나스닥 지수 맞아? 빅테크 기업들 주가 보는 것 마냥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 투자 요건들을 잘 마련을 해줘야만 사실상 우리가 코스피 3,000, 3,500까지도 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금 이제 상반기에 조금 더 구체화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이런 가이드가 좀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재평가를 보고 있다. 지주사 금융주 관련주는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흐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6월까지 세부 가이드가 확정되면 그 부분들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긴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저 PBR 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는 그건 아니지만 계속 종목이 빠져요 하시는 분들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혹은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히든 매집주입니다. 전문가님, 저 PBR 관련주가 쭉쭉 빠질 때 3월에는 그럼 어떤 섹터를 좀 노려봐야 하느냐,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히든 매집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4월 달, 5월 달 보통 이럴 때에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한창 핫한 이제 매수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4월 달에 강력한 이벤트, 지금 재료성 지금 호재 소식을 가져오는 종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 선점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2주 전, 한 달 전부터 주가가 바닥일 때부터 서서히 모아 나가셔야 이벤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가가 서서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 매스컴에서 다뤄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 뉴스에서 다뤄주기 시작할 때 보통 그때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진입하고자 하는 지금 3월 매집주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굉장히 좋은 호재를 하나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매집을 좀 해 나가다 보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제 정배열 차트를 잘 그려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큰 폭의 이제 낙폭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자, 아직도 내가 이 종목을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는 대로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3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50분, 진짜 50분을 추첨해서 모든 분들에게 제가 드려보고자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꼭 3월달 히든 종목 여러분 스스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에 큰 또 이슈가 있고 정배열 차트 예쁘게 좀 만들어 놓은 그 종목 미리 선취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수범 3글자 바로 보내주세요. 저희 특별 이벤트 50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릴 테니까요. 생방송 중에 샵 3772번 이수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의 공략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 통해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이수범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입니다. 1월 29일 방송에서 3천당 제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 7만 5천 원이 달성됐고요. 고가 기준으로는 12%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2차, 3차까지 좀 더 눈높이를 높여봐도 되는지 잠시 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입니다. 1월 15일 방송에서 역시나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을 또 하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잘 간 종목입니다. 2차 목표가 7만 7천 원 달성, 고가 기준입니다. 100%가 넘는 111%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지금부터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보시죠. 네, 실전 투자 공략주 리뷰 3천당 제약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니까 고가 기준으로는 12%의 상승, 1차적인 목표가가 벌써 도달이 됐습니다. 7만 5천 원이 터치가 된 건데 전문가님,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쭉쭉쭉 올라갈 일만 남았나? 바닥 따지기는 끝났다, 이렇게 좀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3천당 제약을 처음에 이제 추천드릴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 관점으로도 이제 보유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유럽 15개국 국가에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곳인데 사실 5곳이 이미 체결됐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나올 이런 호재 소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될 수 있는 모멘텀이 크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었고요.
자, 유럽 국가뿐 아니라 이제 미국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 체결을 좀 임박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번에 이제 알테오젠 사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점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체결된 이후에 중대형 중에도 불구하고 50% 이상 갑자기 치솟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삼천당 제약도 알테오젠,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보셔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이 겨우 이제 1.7조 원 정도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나머지 이제 10개국에 대한 계약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전혀 안 올랐어요. 사실 예전에 이제 가장 기대감이 커졌었던 당시를 좀 보게 되면 작년도 4월 달 부근에 이제 유럽 15개국 한 번에 계약 체결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실렸을 때가 주가가 무려 10만 원대 주가 돌파했었거든요. 그죠? 보이시는 대로 10만 7천 원까지 갔었어요. 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주봉입니다. 주봉상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바닥 시련이죠. 그죠? 충분히 여기서 매집을 해도 되는 그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보고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다만 제가 지금 이제 구간별로 여러분들에게 목표 주가를 좀 설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7만 5천 선은 지금 달성을 좀 했었죠.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제가 8만 1천 원까지 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부근까지 여러분들 잘 보유하셨다가 제가 2차 목표가를 또 돌파를 하게 되면 3차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중간중간에 진행 사항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과 제가 하다못해 2주 후, 3주 후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체크할 때 목표 주가가 좀 변동될 수가 있겠죠. 그죠?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 나머지 국가들의 계약 체결이 조금 지연될 것 같다. 이런 입장도 또 피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 진행 사항들을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자 제가 목표 주가를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2차, 3차 목표가 상향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삼천당 제약은 아직 기대해볼 모멘텀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거기에 지금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에는 바이오주의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인데 거기서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홀딩해도 되는 그런 종목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알테오젠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삼천당 제약이었습니다. 8만 1천 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2차 목표가 신규 제시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솔브레인 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기준 11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참 단기적인 기간에 100%가 돌파됐다는 건 어쨌든 이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전문가는 2차 목표가 7만 7천 원까지도 달성됐습니다. 엔캠이 쭉쭉 오늘도 오르던데 이 솔브레인 홀딩스가 7만 원 지지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실 엔캠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견조한 지금 사실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가 추가적으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고 보통 이제 대장주, 부대장주가 있는 경우에 대장주에 이제 키 맞추기용 이제 수급들이 유입되는 이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솔브레인 홀딩스의 장점이 되겠는데요. 자, 제가 예상한 시점보다 더 빨리 급등이 나왔고 하다못해 제가 지금 예상한 최종 수익률보다도 지금 더 높은 주가까지도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엔캠이라는 종목은 이제 과열 양상이에요. 정말 과열 양상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를 보실 때 솔브레인 홀딩스 단일 종목으로만 보게 되면 이 종목이 갑자기 왜 급등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엔캠이라는 종목과 이렇게 옆으로 쫙 놓고 비교를 좀 해보게 되면 솔브레인 홀딩스의 주가가 갑자기 그냥 좀 쉬다가 N자 파동 그리면서 급등, 좀 쉬다가 뭐 상한가 육박하는 시세 이런 것들이 나와줄 여지가 좀 있는 종목이에요. 자, 엔캠이라는 종목도 사실 제가 종목 상담 119에서도 한번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제가 미리 좀 정리를 좀 했었죠. 그때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오버슈팅해서 35만 원까지도 주가가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엔캠이라는 종목은 전형적으로 지금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예전에 우리가 상반기에, 그러니까 작년도 상반기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얼만큼 높게 치솟았는지 그때에도 사실
가치보다도 더 버블이 형성되면서 어떻게 돼요? 수급이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으로 사실상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잖아요. 자, 엔캠이라 종목은 이제는 과열입니다. 확실한 과열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 이 지금 탐욕과 욕심이 어디까지 주가를 더 치솟게 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즉 가치 대비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이 종목은 이미 그 바운더리를 훨씬 더 넘어섰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솔브레인 홀딩스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최종 목표 수익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77,000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이제 더 높게 올라서게 되면 그때 이제 단타매입니다. 전형적인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거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솔브레인 홀딩스도 이렇게 최종 매도로 좀 끝내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말씀드린 대로 3,000당 제약 그리고 제가 지난주인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케어젠 이런 것들을 중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충분하게 솔브레인 홀딩스, 엔캠 이런 종목과 비슷한 흐름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유 기간을 조금 더 넓게 잡으셔야 돼요. 항상 높은 수익률을 낼 때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간에 잘라 먹으면 크게 수익률을 못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이미 여기까지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 주가까지 수렴할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종목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최종 전략 매도 전략을 좀 주셨습니다. 투자 과열 종목인 엔캠을 대장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유하신 분들 꼭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저희 진행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문가님이 오늘의 선뉴스 주도주를 좀 공개해 주십니다. 전문가님, 단기 투자를 하거나 시장 상황을 볼 때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좀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사실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쉽게 좀 풀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시장을 준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3요소 말씀드렸죠.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다음에 업종과 테마에 대한 이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종목에는 이제 뭐 차트라든가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이제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테마와 섹터만 잘 이해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수익을 장기적으로 내는 데 있어서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마와 섹터를 내가 제대로 이해한다. 이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방송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선뉴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홀로서기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문자 접수를 좀 해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로 이수범이라고 남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3월 히든 종목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선뉴스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온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과 어떤 종목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내가 중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지 혹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끝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좋은 이런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장에 대한 분석, 테마, 섹터 이해하고 종목을 그때 선택하는 거다. 세 가지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이수번 보내주시거나 지금 밑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널 추가해 주시고 궁금증 장중에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목 상담 저희 잠시 뒤에 해결해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기운이 너무 빠져요. 왜 시장은 이런 건지, 제가 보유한 종목은 특히나 왜 더 빠지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혹은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돼요. 매수가 비중, 궁금증, 그리고 종목의 이름 꼭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0203번님의 유한 양행입니다. 지금 매수가 78,200원에 25% 비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마음고생 중이었는데 최근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탈출해야 할까요? 투자 전략 잡아주세요 하셨습니다. 조금씩 유한 양행도 올라오면서 오늘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칩니다. 전문가님, 이런 흐름이라면 뭔가 탈출할 때 본전 아니면 수익까지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유한양행의 차트를 제가 지금 좀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바닥 대비 좀 그래도 상당히 이제 반등을 그쵸? 지금 잘 갖춰 나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이 이렇게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게 된 배경,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보다 바이오주의 이제 계절이 찾아온다라는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이 이제 발현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레이저 티닙. 진행하고 있었던 이 병용 임상 관련해서 FDA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FDA 이제 승인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사실 많은 이제 또 풍파가 있을 것으로 좀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이 이제 승인될지 반려가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FDA에서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과연 만약에 이제 8월 달까지 거의 이제 발표가 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뭐 승인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을 내가 잘 체크를 하고 거기까지 보유를 하든, 혹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알테오젠처럼 이게 정말 뭐 기술 이전이 될 때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든 둘 중 하나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이라고 한다면 보통 5월 달, 6월 달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오히려 7월 달부터 불안하니까 그때부터 수급이 이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신 시점만큼은 충분히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쨌든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레이저 티닙에 대한 가치가 지금 뭐 시장에서 뭐 10조다, 뭐 15조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과 비교했을 때에도 지금 시가총액 5조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두 가지의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다. 5, 6월 달까지 예를 들어 84,000원 혹은 이것을 넘어서는 주가까지도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그 순간에 이제 매도하시는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혹은 5, 6월 달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지 못하고 75,000원, 77,000원 이 정도만 움직인다. 그러면 이때 정리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아니면 한번 FDA 승인 나는지 한번 해볼래요 하신다면, 지금 기존 비중 25%는 굉장히 크시겠지만 비중을 좀 축소하셔서 그것만 좀 한번 배팅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지금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지금 10조 막 여기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뭐 12만 원까지도 돌파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제 시청자님께서 직접 한번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취하셔서 그렇게 매매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때 좀 뭔가 정리하든지 아니면 FDA 승인 기대감까지는 한번 좀 들고 가 볼래요 하신다면 비중 축소 시 하시고 한번 좀 끝까지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잡을지는 시청자분께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는 6172번님의 하나오션 사연입니다. 26,700원의 5% 비중인데요. 현재 손실 중입니다. 추가로 더 사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 4%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참 지지부진하다. 얼마나 바닥 다지기는 계속 이어질런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 하나오션은 우리가 지금 잠수함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이슈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조선업이겠죠. 이제 조선업에 대한 이제 업황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우려했었던 것이 사실 신조성가 지수가 이제 작년도 이제 피크를 찍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좀 했었는데 막상 이제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2월 달까지 계속 이제 우상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직은 조선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자, 하나오션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하나그룹에 좀 인수되기 시작하면서 뭐 잠수함이라든가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이제 활용도를 좀 갖추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좀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선도 되지만 방산 쪽에 이렇게 같이 그렇죠. 또 연관되는 이런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사실은 분기별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기별 실적이 입증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개 분기 실적만 잘 나온다고 해서 여기가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는 좋은 판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조선업 같은 경우도 최소 2개 분기 실적은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때가 최저점,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거쳐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요. 자, 조선업을 보셨을 때에도 이번에 그렇게 지금 분기별로 기록을 해나가지를 못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타격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자, 작년도 3분기 여기 실적 딱 나오잖아요. 매출액은 제외시킬게요, 그냥. 영업이익 741억으로 턴어라운드 성공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다시 4분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시 또 적자 실적을 기록했어요. 말씀드렸죠. 2개 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분명히 이제 흑자로 돌아설 것이 사실상 거의 뭐 확연시되는 이런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납기 기한 내에 이거 납품을 내가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러분도 확인을 못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가 납기 기일을 지금 뒤로 연기되는 그런 정정공시죠. 정정공시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계약 안에 좀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이 좀 발생하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많은 인건비가 더 지금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숙련도가 높은 기술직들이 많아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조선업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입들이잖아요. 익숙치가 않아요.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또 조선 관련해서 또 이제 또 여러 또 인사 사고도 또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주봉상 보게 되면 뭐 이게 사실 여기가 뭐 고점이라서 다 굉장히 무서워할 만한 그런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손실이 10%든 20%든지 간에 지금은 그렇게 겁낼 구간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시행이 되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다고, 주도주 섹터에서 좀 벗어나 있다고 내가 이 종목을 과연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오히려 이렇게 주가 빠졌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모아나가는 조선주가 있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급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급여의 일정 부분을 또 조선주를 매수하는데 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현명한 처사예요. 천천히 모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수량을 모아나간다는 생각으로 조선주를 좀 임하시게 되면 그래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시게 될 거예요. 지금 비중 5%면 전혀 이제 부담스러운 비중도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비중 천천히 늘려나가셔라. 지금 저점에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그죠? 조선업이 언제부터, 지금 반도체가 워낙에 또 핫했었고, 그죠? 지금 바이오가 또 핫하게 올라오고 있고, 2차 전지도 지금 바닥까지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도주 반열에서 멀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기업 밸류업 때문에 지주사, 은행, 금융주까지 다 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를 매수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분기별 실적을 입증해 나가는 그 시기가 나와야만 되겠죠. 1월달 실적 언제 발표합니까? 4월달, 5월달. 그러면 이제 그 시점부터 서서히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전체 조선사들이 하나하나 호실적 발표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랠리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좀 넓게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투자라는 게 내가 일주일 투자 잘한다고 여러분들 1년의 성과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난 1년, 2년, 하다못해 3년간의
길다란 정말 내가 투자 인생에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긴 투자 시계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셔야만 내가 설령 이런 종목에 물렸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만 어떻게 한다? 장기적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자 어쨌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 매수하셔도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두 개 분기 실적을 흑자 실적까지 기록할 때 주가가 펌핑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주가 3만 원까지도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라라는 의견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두 개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는 게 조선섹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간내 납품을 좀 확인할 수 있는가 납품 기일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0203번님과 6172번님 당첨 확인 문자 꼭 요청드립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한 달 이내로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전문가님,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천천히 모아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 3월의 히든 매집주도요. 그런 종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월 달에 강력한 재료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4월 초까지 보유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들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이 아니고요. 자, 4월 달에 이벤트를 앞두고 3월 말부터 이제 4월 초까지 주가가 초급등할 때 그때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항상 여기 이제 종목 상담 119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공략주들을 좀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단기로 보세요. 혹은 이건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럴수록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패턴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아마 오래도록 이제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시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걸 들고 가야 될지 혹은 내가 단기적으로는 혹은 다음 달까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에 대한 이러한 좀 뭐라고 할까요? 비중이 좀 나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시점에서는 3월 달에 좀 급등할 만한 이런 종목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다음 달에 좀 큰 성과를 좀 내보고 싶다. 정배열 거기다가 재료까지도 겸비된 종목 하다못해 실적까지도 좋아지네 라는 것들 이런 3박자를 고루 갖춘 종목에 대해서 내가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망설이지 마시고 그죠? 방송을 보시는 50분을 추첨해서 모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샵 3772로 문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범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3월 히든 매집주에 대해서 제가 나열해놓은 브리핑 자료가 있어요. 그 브리핑 자료까지 꼭 받으셔서 내가 이 종목을 이래서 사야 되는구나. 그냥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합당한 이유까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 차원에서 자료까지 같이 드리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도 받아보고 재료도 겸비된 실적도 좋은 정배열 차트 과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 저희 생방송 지금 50분 추첨 통해서 여러분들 선물 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3월의 히든 매집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유튜브 사연들 우리 또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파란 하늘님의 사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드려요 하시면서 고려제강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35,150원에 비중 30%입니다. 사고 나서 계속 내리기만 하네요. 유유하셨는데 2월 14일이 사실은 장중에 가장 고점이었던 35,650원까지 터치했던 그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실적 이익률 반토막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주가도 같이 내려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고려제강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기업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맞춰서 이제 펀더멘탈로 볼 것이냐, 혹은 테마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단기 순이익이 대략 이제 한 63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네. 사실 이제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PR이 한 10배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대다수의 지금 관련된 이런 뭐 선제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PR을 보통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뭔가 이제 재료가 좀 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좀 고려제강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하게 되면 자회사가 이제 초전도 가속관 개발 소식 때문에 2월 달에 이틀째 강세를 보인 부분이 좀 있었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초전도체, 가장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테마 중에 하나였던 초전도체 테마를 타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시 수급들이 이탈되기 시작하면서 고점 대비 상당히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5,000원 정도에 들고 계신 거 보니까 아마 단기 매매로 지금 차트 딱 좋았을 때잖아요. 딱 이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눌림목 구간에 내가 딱 매수해서 단기로 한번 빠르게 먹고 나와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뭐 61선에서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61선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든 그 이전에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때는 되긴 됐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초전도체는 뭐가 단점입니까? 관련된 뉴스가 안 나오면 전혀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지금 비중이 30%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시청자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비중을 내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내가 손실을 좀 줄여서 처분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내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점에서도 사실 시가총액상 지금 현재 한 2만 원? 저는 한 2만 원 정도가 적정한 시가총액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피해 10배 정도를 이제 부여했을 때 일입니다. 자, 그래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이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 테마 어쨌든 관련해서 다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해서 또 관련된 종목 선암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들썩들썩 하기 시작하면 그때 빠르게 고려제강은 매도하시는 시나리오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즉 보통 이제 3등주, 사실 처녀주라고 하는데 관련된 이슈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렇게 또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빠져요. 차라리 매매하실 거면 1등주, 2등주 매매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송스럽지만 빠르게 이제 손절 구간을 잡아보시라는 의미에서 대략 이제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26,000원, 28,000원 요 정도 부분까지만 오게 되더라도 그래도 매도를 하시고서 다른 종목으로 좀 만회를 하시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테마주 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초전도체도 이슈가 나올 때 탈출하기 26,000원에서 28,000원 구간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봤고요. 저희 종목 고민 이후 또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찾아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서유건 전문가님과 함께 또 주식의 바이블이라는 주제를 통해 특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허나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지 뭔가 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종목이 어떤 섹터일까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섹터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시에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반도체 종목들을 밑에서 주워 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종목명은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프로텍. 되겠고요. 자, 프로텍은 디스펜서 주력 반도체 패키지 관련 공정 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자, 지금 기존에 이제 기초 반도체 패키지만 진행을 하고 있었다가 가장 이제 고부가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수요가 같이 증가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23년도까지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4년도부터 보통
반도체가 다 같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24년부터 25년, 26년에 걸쳐서 고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이렇게 지금 지금 연간 실적표를 좀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500억, 6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던 영업이익 회사였는데 사실상 이제 작년도에 그냥 당연히 다 힘들었었죠. 그죠? 반도체 적자가 아닌 게 어딥니까? 180억 정도의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었고 2024년 올해 590억 정도의 지금 기간 컨센이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비슷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 아마 실적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2025년도에는 영업이익 670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지금 많게 보는 기관은 750억도 넘게 보고 있습니다. 즉 따라서 대략 2024년도에 비해서 약 30% 정도 성장하는 그림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을 좀 잡아 나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올해 실적 대비 PER을 대략 지금 13배 정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고평가를 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전략을 좀 잡아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시면 사실상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 아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바닥 대비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봉의 고점을 향해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근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가볍게 매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5만 1,000원 정도를 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5만 1,000원 요 정도에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요 구간까지 좀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이 종목은 2차 목표가까지도 설정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도달을 하게 되었을 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 이제 손절가는 42,000선 여기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하시는 수순으로 좀 밟아 나가셔도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제가 드린 전략 안에서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도체 패키징 쪽에 프로텍을 또 보고 계십니다. 2월 27일 시가의 미아 부근 그리고 1차 목표가 5만 1,000원, 손절가 라인은 4만 2,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내일은 좀 어떻게 우리가 전략 잡아야 할까요?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내일 시장 준비할 땐 어떤 전략이 중요할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4월 달, 5월 달은 이제 바이오주의 이제 달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바이오만 보다 보면 사실 이제 실적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게 되실 때가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4월 달, 5월 달은 바로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코스피 실적 우량주들을 지금 사실 만약에 증시가 조정받게 되면 이런 것들을 또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로 담아 나가셔야 하는 기회로 포착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적 우량주들 특히 코스피 쪽으로 집중하셔서 담아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일 전략에서도 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실적 우량주 여러분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시장의 지수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저희는 실적에 대한 또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다면 성공 투자 가능하겠죠?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